소를 하다 보니까 이런 1980년도 결국은 뭘까요? 이러한 판결문이 탄생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더라도 우리가 변호사답게 우리가 그 내용들을 잘 우리가 법률 문장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까요? 위가 누구죠? 위가 우리 이제 스프링 코트죠. 우리가 먼저 뭘 고려해야 돼요? 고려하는. 자, 우리가 그 원심 법원의 어떤 그죠? 설치의 내용들, 핵심적인 내용들을 먼저 고려해야 되는데, 특히 아메리칸에 대해서. 그래서 특히 1965년도 프랭클린 대법원에서 이 판결문을 보게 되면 이게 또 이제 나오죠. 뭐라고 이제 선행 판례가 되어 있냐면, 자, textually bearing a peculiar color, trade, name of cab association is rebutably presumed when involved in accident to other laws. 그죠? 나오잖아요? 이거 뭘까요? 자, 특별한 색깔이라든지, 그죠? 색상이라든지, 이런 회사의 로고라든지, 이름 자체가 있는 택시 자체는 기본적으로 추정된다 이거죠. 여기서 보면 rebutably죠. rebutably는 뭐 presumption이죠. 한마디로. 반박해서 이걸 깰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rebutably presume when 어떤 경우 사건이 발생될 때 또 다른 손실이 발생될 때 기본적으로 반박할 수 있지만 그걸 추정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마디로 뭐라고 추정되냐면 이미 커스디디 돼 있는 상태다. 커스디라는 건 한마디로 이제 그 관할하에 있는 거죠. 관할에 있고 또 사실 사업에 관여돼 있고 뭐 이런 한마디로 추정하는 거죠. 이미 택시 자체에 로고가 붙어 있고 또 색상도 그 회사로 돼 있고 그럼 뭘까요? 외관상 우리가 패선저 입장에서 볼 때는 이 회사가 하여튼 간에 굴러다닌다 그러면 뭘까요? 택시기사가 그 회사를 대표해서 우리가 운행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정할 수 있는 거죠. 추정하지만 이 추정은 절대적인 게 아니니까 커머너 입장에서 볼 땐 프리점션이 룰스도 되죠. 룰스 될 수 있는 거죠. 깨질 수 있는 거죠. 이게 rebutably죠. rebutably 깨질 수 있다. 당연하게 뭘까요? 그러한 추정 자체가 뭐 반증이 있다 그러면 그죠? 당연하게 책임이 없는 거죠. 책임이 없다. 책임이 없다. 그렇다 그러면 뭘까요? 이 두 사람이 상고를 했는데 과연 이 사람의 그 책임 자체가 자유로울 수 있느냐라는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이해를 해야 된다. 자, 그렇다 그러면 자, here라는 문제를 쓰게 되면 항상 시험 볼 때 우리가 here라는 문제가 나오면 뭘까요? 자, application이다라는 거죠. application이다. application이 되는 거죠. 여기서부터는 우리 사건에 대한 우리가 한마디로 검증과 적용이 되겠죠. 자, 문제없는 증거에 의하면 뭘까요? 자, 논란이라는 것은 uncontradicted는 뭘까요? 서로 다툼이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말로 하면. 서로의 다툼이 없다라는 사실에 의하면 논란이라는 사람은 아메리칸 그런 택시 회사 입장에 볼 때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지. 뭐 엉뚱한 사람이다. 보면 되겠죠. 난 모른다. 한마디 권한이 없고 권한도 뭘까요? 자, 이게 명시적이고 잠재적인 권한이 묵시적인 잠재적인 우리가 이제 express imply 쓰는 건 뭘까요? 주로 agency에서 쓰죠. agency에서 쓰는 이제 말이죠. agency. 이 대리권의 부여라는 건 뭘까요? 명시적인 경우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묵시적인 것도 있고 또 표현 대리도 있죠. apparent authority. apparent authority 표현 대리라고 있죠. apparent authority라고 있어요. 이런 표현 대리 입장에서 볼 때도 표성을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실상 대리 관계를 종식시킴에도 불구하고 모르고 종식시키지 않았다. 하지만 이 사람이 어디 거래처 가서 뭐 달라 그래서 뭘 구입했는데 이 사람 A라는 회사를 핑계대고 뭐 이런 게 다 apparent authority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권한이 없는 자가 한마디로 논란의 입장에서 볼 땐 이 사람이 이제 아메리카는 관계없는 거죠. 한마디로 자신 회사에 그러니까 법인에 한마디로
협회의 뭐 회사의 이름과 또 색상을 가진 택시를 운영한 거죠. 운영했다. 또 그리고 택시의 사용 자체가 또 사실상 인지하지 못하고 동의도 사전 동의도 없었다.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죠? 왜 벌어졌을까요? 한마디로 봅시다. 따라서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면 reliance라는 말이죠. 우리가 reliance라는 말은 이제 많이 쓰는데 rely upon something, 그죠? for 이 릴라이라는 건 뭘까요? 상대방의 말에 의심을 달지 않고 의탁해서 믿고서, 그죠? 상대방의 말을 순수하게 선의로 믿고서 그래서 피고 법인체, 그죠? 한마디로 택시 회사죠. 택시 이 협회의 이름이라든지, 그죠? 회사 이름이라든지 색상에 근거해서 소위 이 상해를 입은 피고죠. 원고 입장에서의 어떤 승객 입장에서, 그죠? 의탁한 어떤 증거도 없었다. 따라서 라고 따라서 이제 뭘까요? 원심 자체의 인스트럭션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법리에 대한 소위 jurisprudence, 즉 법리에 대한 내용들을 지금 다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심 법원에 지금 원심 법원은 소위 이제 그죠? 트라이브죠. 원심 법원의 내용 자체가 법리가 좀 잘못됐다라고 이제 대법원에서 이제 잡아준 거죠. 그래서 그렇다면 뭘까요? 자, 뒤를 읽어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1970년도에 그 프랭클린 수프림 코트의 대법원에서 이제 판례가 이제 론, 그죠? 트라이미 캡코라는 그런 판례가 있는데 여기에 또 이제 같은 이제 프랭클린 수프림 코트 입장에서는 현재 어떻게 돼요? 우리 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자, 80년도 안에 10년 전에 판례가 이제 하나 있죠. 토치와 관련된 유사한 판례들이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따라야 되느냐라는 문제가 있죠.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죠? 디슈에라는 말은 한마디로 그죠? 내가 뭐 만류하다, 그죠? 못하게 하다, 몸함으로써 뭘 못하게 하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할까요? 어떤 경우에 이번 있죠? 이 스프링 코트 자체가 한마디로 택시 이 어소시에이션 자체죠. 한마디로 협회 자체가 한마디로 그 색상을 가진 택시의 기사가 과실로 행한 과실에 대한 책임을 부인하게 못한다. 이건 뭘까요? 그 색상을 가지고, 그죠? 색상과 트레이드 네임 가지고, 회사명 가지고 택시를 운행을 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책임을 부인하는 것을 우리가 못하도록 되는 거죠. 에스타플이라는 건 뭘까요? 금지한다는 거죠. 금반환이죠. 금반환, 그죠? 에스타플 하도록 못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동사로 되면 estopped from, 그죠? estopped A from something, 그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estopped, deny, liability, damage, negligence, 그죠? negligently. 만들어 여기 대해서 부인을 못하도록 되는 책임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사건에서의 드라이버는 뭘까요? 논란이한 사람은 뭘까요? 한마디로 소위 피고인, 그죠? 피고인 택시 회사의 택시 그 협회의 하나의 회원이었던 그 소유주의 대리인이었다. 이 뜻이 뭐죠? 자, 마르체티라는 사람이 자, 이런 아메리칸 캡 어소시에이션에 우리가 정식으로 등록해서
정식으로 이제 운행을 해서 마르셔티라는 사람이 운행을 하면 아주 심플하죠. 과실이 있다 그래도 이 사람이 다 두 사람의 그죠 책임이 되는데 논란이 난 사람이 뭘까요? 기본적으로 이 마르셔티라는 사람의 A라는 그죠 협회에 등록된 그 로고를 가지고 상호를 가진 색깔을 가진 그 택시 기사를 논란이 난 사람한테 파는 거죠. 팔아서 마르셔티라는 사람 또 A한테 통보도 없이 사전 승인도 받지 않고 그냥 넘긴 거죠. 논란은 그것도 모르고 일단은 뭐 운행 중에 이런 사고가 발생된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일반적인 토추의 일반적인 내용들이죠. 그래서 어떻게 원고 입장에서 볼까요? 자, 협회 자체를 협회를 자체 A라는 아메리칸 캡 어소시에이션 협회 자체에 자, 콜택스 서비스를 요청한 거죠. 그리고 그죠? 문양을 갖고 있는 그 택시를 보내줌으로써 이제 그죠? 서비스가 이제 시작된 건데 또 사실상 원고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죠? 당연하게 트라미 캡 컴퍼니라는 것에 의탁해서 우리가 거기에 신뢰할 그죠? 당연하게 권리가 있는 거죠. 뭐 이 회사에 당연하게 등록된 회사의 택시를 당연히 보내왔겠지. 전화했으니까. 트라미 캡 컴퍼니에서 이제 당연하게 믿고. 여기까지가 뭘까요? 여기까지가 이제 구분하게 되면, 자, 트라미 캡 컴퍼니에 대한 우리가 1970년도 판례가 되겠죠. 여기까지가. 구분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어지는 게 아니에요. 자, 이 히어부터가 우리 케이스죠. 히어부터가 우리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히어부터 우리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잘 하셔야 돼요. 자, 여기서부터 우리 케이스는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자, 이 트라미 캡 컴퍼니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세요? 1970년도에 프랭클린 슈프림 코트에서 나왔던 이 판례를 보게 되면 원고 자체는 뭘까요? 당연하게 단순한 승객이죠. 단순한 그 손님이고 상대방 입장에서 볼 때 뭘까요? 당연하게 트라이미 캡이라는 회사에 전화를 걸어서 그 서비스를 받은 거죠. 운행 서비스를 받은 거고 또 이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뭐 우리가 알 수 있겠지만 여기선 이것으로 끝났죠. 히어 전까지 어떻게 끝났어요? 당연하게 원고 입장은 뭘까요? 당연하게 그걸 신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간에 어떤 상황이 있었지 모르지만 당연하게 트라이미 캡 컴퍼니를 신뢰해서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니네끼리 문제지 이 승객 소위 손님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보상을 해줘야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여기서 뭘까요? 자, 우리 케이스는 올리스키 같은 경우가 뭐예요? 당연하게 논란한테 연락한 거죠. 연락이 된 거예요. 다이먼드 캡이라는 그죠? 이 회사를 사용할 때 논란에 그죠? 논란이 뭐 이 사람이 논란이 난 사람은 또 희한하게 또 어떻게 됐어요? 복잡해진 게 논란은 다이먼드 캡이라는 회사의 소속이죠. 근데 외관상의 그 캡 소위 택시는 뭘까요? 아메리칸 그죠? 캡 어소시에이션에 등록된 걸로 돼 있죠. 그러니까 엉뚱하게 여기에 다이먼드 캡이라는 그죠? 회사에 운영하고 있으면서 또 외관상은 또 이게 아메리칸 캡 어소시에이션의 문양을 가지고 이제 이 원고한테 나타난 거죠. 또 사실상 어떻게 되세요? 논란이 난 사람이 뭐 다이먼드 캡을 사용했고 또 사실상 아메리칸 캡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것을 그죠? 문양이 있는 그 택시로 그죠? 택시로 우리가 있는 것을 이제 모르는 거죠. 몰랐다. 사실상 그 논란이 난 사람이 당연하게 다이먼드 캡으로 이제 부르면 다이먼드 캡이라는 이제 표상으로 이제 나와야 되는데 아메리칸 캡 어소시에이션으로 나타날 거는 이제 모르는 거죠. 사실은 몰랐다.
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판사를 보게 되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제 판결을 내린다 그러면 자,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커먼을 위한 이제 토추의 이제 판결을 하게 돼 있어요. 아외 이제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읽었어요. 읽었으니까 우리가 이제 핵심적인 내용에서 이제 우리가 이 판결을 우리가 어떻게 본문의 해석 우리가 로 이제 할 것인가 보게 되면 자, 이 법원의 이제 기본적인 원심 법원이죠. 설치 내용 자체, 즉 마르체티에 대한 내용 자체는 뭐 맞다 이거죠. 맞다. 자, 마르체티 입장에서 볼 때는 뭘까요? 당시에 협회 통보도 없었죠. 이건 뭘까요? 아메리칸 캡 어소시에이션 자체에 통보도 없이 아무 없이 파는 거죠. 이것은 논란이 한 사람한테 넘긴 거죠. 그것도 이 소위 아메리칸 캡 어소시에이션이란 그 마크죠. 로고도 있고 또 색상이 있는 것을 또 논란 입장에서 뭘까요? 그 회사의 또 회원도 아니고 또 그 택시에 보게 되면 마르체티 이름이 있고 또 그 회사에 보험 스티커가 또 있는 그런 것을 그냥 뭐 논란한테 팔아보는 거죠. 그럼 결국 뭘까요? 마르체티가 논란한테 그냥 우리가 기존에 있는 자신의 그죠? 등록되어 있는 택시를 논란한테 파는 게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이것을 A라는 아메리칸 캡 어소시에이션의 사전에 등록 절차를 다 해서 다 뭘까요? 허가를 받고 또 이런 보험 관계를 다 이제 종식시키고 마르체티가 결국은 이렇게 넘겼으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허락도 없이 그냥 그죠? 넘겨가지고 논란이 난 사람이 운행하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된 거죠. B한테 사고가 발생된 거죠. 사고라는 건 뭘까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또 있죠. P1이란 또 뭘까요? 또 원고가 있겠죠. P1이 누구죠? 또 다른 자동차죠. 자동차의 자산에 또 손괴가 있을 거고 또 경우에 따라서 이제 이 상해도 있을 수 있고 왜냐하면 이제 붉은 불에 그죠? 빨간 불에 일단 건넜으니까 이제 문제가 과실이 발생된 거죠. 여기서 이제 이게 다 숨겨져 있는 거죠. 이건 숨겨져 있고 요거는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렇게 처리가 됐을 거고 요 문제는 이제 이렇게 법리적으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소송으로 이어진 그런 케이스죠. 그래서 논란으로 하여금 한마디로 불법적인 방법, 허가받지 않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택시를 운행하도록 방조한 거죠. 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론 케이스를 봐서는 뭘까요? 당연하게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책임을 면할 수 없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자, 마르체티도 책임 있고 아메리칸 어소시에이션도 책임 있고 뭐 현재는 그럴 거예요. 한마디로 그렇게 되겠죠? 현실은 또 어떻게 될까요? 현실은 어떻게 돼요? 자, 론이라는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알 때는 간단하게 우리가 그 한 부분만 나왔는데 자, 그렇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자, 론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자, 이게 론이라는 건 뭘까요? 한마디로 자, 이 과실로 인한 택시기사의 과실로 인한 상해에 대해서 그죠? 손해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죠. 부인할 수 없다. 그렇다면 뭐고 당연히 책임을 져야 되겠죠. 책임을 져야 되는데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죠? 자, 이게 이제 법률관계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자, N이라는 사람이 있을 거고 이 사람이 이제 논란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이제 인정됐고 뒤에는 마르체티라는 사람이 있고 또 뒤에는 아메리칸 캡 어소시에이션이 있겠죠. 이렇게 되겠죠. 법률관계가 현재는 두 사람의 상태가 두 사람의 어떤 내용은 당연하게 N의 과실로 인해서 논란의 과실로 인해서 뭐 문제가 될 거 없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논란이 한 사람이 과연 N이라는 사람의 어떤 손님이죠. 손님의 어떤 그 상해에 대해서는 뭐 굉장히 그 비싼 의료비가 든다라고 하게 되면 N으로서는 감당이 못하는 거죠. 뭐 택시를 팔아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결국 뭘까요? 마르체티도 이제 돈이 없으니까 뭐 결국 뭘까요? 팔아버린 거죠. 결국은 뭘까요?